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4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한국 랭킹 2위와 중국 랭킹 1위의 대결입니다. 그냥 이어가는 걸 선택을 했네요. 네, 역시 좌변의 화점 자리에 끊어가는 것은 당장 수상전도 그렇고 빅을 냈을 때 그 이후의 변화에서 집이 좀 부족하다고 본 커제 구단이 실전처럼 좌변 쪽을 좀 더 중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진행이라고 해도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워낙 기분이 좋은 자리가 되고, 이 좌하기 쪽의 백돌은 여기가 선수고 항상 이쪽을 젖히는 것이 백의 권리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좌하기 쪽에서의 변화는 이세돌 구단이 좀 기분 좋게 정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굳이 선택하라면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그쪽을 한 칸 띄었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상대가 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 교환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상대 반발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네요.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받는다면 백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를 들여다볼 때 흑이 이런 곳을 끼워서 반발을 한다면, 네, 이 변화는 약간 어렵죠. 이 두 점이 제압당하는 순간 재차 이곳을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두 점이 제압당하기 전에는 이 젖히는 것이 선수여서 흑이 이쪽을 받을 때 안에서 살 수 있었지만, 두 점이 제압을 당한다면 여기서 그냥 찝어도 양쪽이 연결돼도 다 잡히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끼우는 수가 조금 껄끄럽다고 봤네요. 그리고 만약 이곳을 다 받아줘야 된다면, 원래는 이 두 점이 가벼워서 좀 버릴 생각도 있었을 텐데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흑이 득을 보고 나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을 두든 그러고 나서 있던지, 이 부분은 교환만 된다면 참 좋은데 실제는 이세돌 구단이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커제 구단이 먼저 중앙 쪽으로 손을 돌리네요. 네. 이제는 더더욱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애매해졌죠. 지금도 들여다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더 큰 반발이 있을까요?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흑이 이쪽을 이으면 물론 득이고요. 이쪽을 이어도 백이 그냥 깔끔하게 이쪽을 정돈하는 식으로 갔을 때, 이 돌이 있을 때 들여다보면 좌측을 이을 확률이 높지만 지금 미리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 교환은 백의 이득입니다. 정말 가네요. 네, 이세돌 구단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해설자의 입장에서 네. 이런 수도 날카로울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 수를 두기까지는 수많은 수읽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냥 받아주네요. 이거라면 네, 이세돌 구단 불만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이 두고 싶었던 이 교환을 하고 여기를 간 것과 수순만 달라졌지 같은 형태니까요.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한 칸 뛴 수도 대단하네요. 보통은 젖혀서 받아가는 게 무난했을까요? 방금 전 순간에 여기를 젖히면 흙도 되젖히는 것이 일단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백의 다음 행마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뛴 것인데 이 수는 가능하다면 뭐 엄청나게 좋은 행마입니다. 여기는 나와봤자 네. 틀어맞고 또 나와도 꽉 있는다면 지금 절묘하게 어차피 나와 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흙이 얻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똘똘 뭉치기만 했지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세돌 구단이 날렵한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이 수도 그렇고 초반에 하나만 붙여두고 이 급소를 갔던 수도 그렇고 확실히 오늘은 지난 세 판의 대국과 이세돌 구단의 기풍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막아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백이 바둑을 짜는 것은 최근의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라기보단 과거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과거 이세돌 구단의 그런 바둑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바둑 팬들이 많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네. 커절 구단도 가만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끊어갔는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대국의 오전 수순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오전 수순을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커제 구단이 이쪽 덮어 씌우는 수가 무리라고 보고 하변부터 이제 전투를 걸어갔는데 붙여주게 된 거죠. 백이 이렇게 쉽게 탈출을 하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돌이 여기에 오니까 흙이 더더욱 씌어가는 수는 두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여기를 두고 이 자리는 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자리까지 이제 백이 선점을 하니까 일단 백이 계속해서 좋은 자리를 많이 두었죠. 여기도 두었고 하변을 깨 들어가면서 오히려 백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 부근의 타겟만 쉽게 된다면 포석은 백이 좋습니다. 이 자리도 반대로 이제 흙이 둔다고 생각해 보면 다음에 이런 곳까지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시달릴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일단은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두면서 이쪽 타겟으로 승부를 걸어갑니다. 네, 지금 판을 띄었고 붙여서 들어가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예측이 되는 행마들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차단을 염려하면 백도 둘 수 있는 수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이쪽이 신경 쓰인다면 이런 곳을 치받고 늘 때 뭐 이런 곳까지 선수를 하고 이런 대학수 교환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머리를 때릴 때에도 빈상각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식의 흐름은 되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좀 괴로워 보이네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은 안에서 어차피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중앙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로 실전에서 이제 여기를 젖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되젖히니까 뒤로 쳤죠. 흙도 계속 끊어 가려는 것이고 흙이 이제 애초에 이 교환을 미리 하고 나서 젖힌다면 실전보다는 백이 차단할 때 끊는 자세가 좀 더 괜찮긴 합니다만 이때는 백도 몇 가지 반발이 있죠. 먼저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그 흙의 입장에서 좀 성가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도 어렵네요. 실전은 먼저 젖히고 좀 더 안전한 진행을 흙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백도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쪽을 이을 여유는 생겼습니다. 또 끊어가게 되고요. 네, 여기서 여기를 젖혔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쪽의 백돌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단수도 선수고 이쪽도 선수죠. 여기를 치중 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흙이 네. 이쪽에 처리가 되고 나서 치중을 간다고 해도 여기서 느는 것은 위험합니다. 늘어서 모양을 넓히는 것은 네,
간혹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것이 비기다 아니면 잡혔다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옥신각신 하시는데요. 이 형태는 잡힌 형태입니다. 왜 잡혔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체 공배가 이제 다 채워졌다고 보면 이 형태는 뭐 어떻게 보면 비길 수 있지만 흙이 나중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패를 하는 것이 있죠. 이러고 붙인다면 패가 되는데 흙이 먼저 따내는 패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흙이 이제 다른 곳을 다 팩감을 없애고 들어갈 여지가 있고 네. 흙의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귀곡사는 백이 잡혔다는 것으로 이미 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룰에서도 이 귀곡사 처리가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나요? 중국 룰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중국 룰에서는 무조건 판 위에서 자체 해결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네. 진행이 동일하고요. 이제 한국 룰에서는 이것이 다 흙 집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계속 이곳이요. 네, 집을 메우고 잡으러 가는 수 자체가 자신의 집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흙집이 되어 있을 때 공배가 다 메워지고 그냥 여기를 한번 두는 게 집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아, 중국 룰은 이 판 위의 집과 판 위에 살아 생존해 있는 자신의 돌의 합이기 때문에 네. 집은 한 집 줄었지만 자신의 돌은 하나 늘어났으니까요. 이게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룰에서도 지금 다 메워 들어간다면 자신의 집을 메우면서 또 자신의 돌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룰이 같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양패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빅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곡사 자체만으로도 좀 복잡한데 네. 중국 룰까지 더해지니까 더 복잡하네요. 그냥 쉽게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룰에서는 다른 곳에 빅이 있든 어쨌든 이 형태에서는 이 형태의 귀곡사는 백이 잡힌 겁니다.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이제 이쪽을 이었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가 좀 더 어려웠죠. 그렇죠. 네. 백도 거의 외길 수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5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필연인데 여기서의 수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일단 백이 한눈에 떠오르는 자리는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네. 네,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빅이 되는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수 이외에 다른 수는 백이 다 잡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둔다면 하나 먼저 끊고 네, 받을 때 지금 여기를 틀어 막아서 치중 갈 때 여기를 막는다면 지금 미리 끊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양자충입니다. 뭐 이쪽도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이것은 백이 안 되고 백의 입장에서도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가 유일합니다. 여기를 둬서 뭐 흙은 수순은 어떻게 해도 같아요. 이쪽을 두든 이쪽을 두든 결국은 이 좌변 쪽이 빅이 되는 형태인데 네, 이렇게 되고 이제 흙이 이 부분을 받는 식의 진행, 이 진행도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백은 뭐 이쪽에 흙돌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두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지키든 혹은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다른 선택이 있는데 이것도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선택을 해도 백이 괜찮고 네. 그 이외에 백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먹여치는 수도 있고요. 패가 나는 수순이요. 네, 먹여치고 여기를 단수 쳐서 패가 난다면 일단은 당장 흙에게 눈에 띄는 팩감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변화도 어렵긴 합니다만 백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변화 없이 그냥 아까 정도의 진행도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전의 커제 구단도 여기를 끊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실전은 이곳을 두고 네, 백이 먼저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었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호점을 가고 나서도 이 양쪽의 백도를 모두 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은 백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 수순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이 급소 자리는 눈에 들어왔고 하나 교환이 되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었죠. 흙의 반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흙의 반발이 이제 이 타이밍에는 반발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이 애매해진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수가 약간은 헛수성, 그러니까 이 교환이 백이 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를 끼웠을 때 이제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렇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여기 돌파까지는 선수이지만 아까는 이 진행이 약간 두려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차피 흑이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 흑돌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냥 재투자한 느낌이죠.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백이 득이라서 이런 진행도 백으로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은 좀 타이밍이 묘하네요. 오히려 흑이 한 번 더 두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네. 둘만합니다. 그래서 커저의 구단도 결국에는 이어서 받았고요. 네, 실전에 이어서 받았고 여기서 저는 이수를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젖히거나 혹은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뒤로 후퇴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이거든요. 지금 뭐 끊어가는 것은 이쪽 끼우는 수가 있어서 당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끊는 것이 흑이 선수라서 이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보통이라면 뭐 젖히거나 한 칸인데 이수가 굉장한 압박을 상대에게 가하는 한 수입니다. 흑이 뭐 나가려고 해도 딱히 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네, 뭐 그래도 나가는 것까지는 필연인데 여기서 실전은 이곳을 끊어갔죠.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의 후속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백이 바깥쪽에서 아주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으니까 여기까지가 오전 수순인데요. 이세돌 구단의 이수가 뭐 대단한 착상이고 뭐 상대에게 좀 압박을 주는 수라면 이수는 그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도발입니다. 커저의 구단 다운 수네요. 네, 지금 서로 자신의 바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차례 이 수일기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아, 지금 중앙을 끊어간 거죠, 이세돌 구단이. 그렇네요. 제 오후대국 첫 수가 이쪽을 끊는 수였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이 현지 소식을 들어보면 커제 구단에 비해서 이 점심시간이 끝이 나기 전에 먼저 대국실에 와서 판을 바라본다던가 혹은 오전 대국이 끝났을 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좀 더 판을 들여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 수순이 끝난 그 순간에 바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이수도 밥 먹는 내내 좀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상 식사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이 수일기를 했길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2시부터 오후 대국이 속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대국 수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백도 최강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흑돌이 양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를 단수 쳐서 나와도 백이 따라 나온다거나 하면 네. 일단 양쪽을 가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이 전투에서 믿고 있는 부분은 하변 쪽에 하나가 있죠. 이 좌하기 쪽에 백돌은 살아있지만 그 과정에서 흑이 이런 부분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있다면 흑은 항상 넘어가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믿고 네. 이 중앙 쪽에서 흑이 강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다른 강수라면 두 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도 지금 살리질 않았죠. 지금 2점을 버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세돌 구단도 중앙 쪽에서의 이 발상이 엄청났지만 커제 구단도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묘한 수순인데요. 2점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네, 이 수에 대해서는 한눈에는 의도 파악이 되질 않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거제구단 중앙 쪽 입구자로 행마에 가는데요. 네, 아주 묘한 수순이네요. 이세돌 구단 중앙에 흙 2점을 잡기는 했는데요. 이 바깥쪽의 흙돌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금 중앙 쪽에 단수를 칠 때 잊지 않고 뒤에서 오히려 되에 몰아갔는데 지금 그수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의미를 찾자면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전에서 중요한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제 2점을 완전히 잡아가게 되고요. 글쎄 어떤 뜻일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되네요. 일단 중앙 쪽에서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이 좋은 자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젤 구단의 몽백카페 결승 5번기. 이 한국과 중국 많은 바둑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요. 이 한국의 프로 기사들도 오늘 대국 참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바둑 팬 분들뿐만이 아니라 바둑 관계자 그리고 뭐 기사들 중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지금 대국을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또 네,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또 이 한국기원 국가대표 검토실을 저희가 또 다녀올 예정인데요. 네. 국가대표 검토실은 잠시 후에 다녀오고요. 일단 실전의 중앙까지 정리가 되면서 일단 하변부터 길게 이어온 변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커잘 구단이 중앙 쪽 막아가는 곳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형세를 본다면 좀 어떤 형세가 나올까요? 일단 처음에 이 좌기 쪽에서의 정석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서는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날렵함이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치러졌던 이 중앙 쪽에서의 전투는 커제 구단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2점을 내주긴 했지만 바깥쪽을 두텁게 싸바르면서 이 우변 쪽의 베개 모양이 약간 억제가 된 느낌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흙이 좀 처리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팽팽합니다. 역시 세계대회 결승 5번기 사국다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두 팽팽하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제2회 몽백카페 결승 5번기 사국 팽팽한 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젤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오 번기 사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젤 구단의 대결인데요. 이세돌 구단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 우변의 집 모양 키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커젤 구단 중앙 쪽을 막아가면서 팽팽한 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해설판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있고요. 단수 쳤을 때 왜 뒤로 쳤을까를 한참 생각했는데 도저히 판단이 안 됐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네. 수순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단수가 정확한 된 거죠? 수순은요. 여기를 끊으니까 네. 백이 먼저 여기를 틀어 막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수를 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네. 그 애초에 여기를 그냥 차단하면 부분적으로 여기를 끼웠을 때 좀 백이 곤란할 수 있네요. 지금 여기를 끼운다면 뒤로 그냥 두 점을 잡으면 여기를 끼워서 네, 이쪽에 잡히면서 여기도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하고 또 여기를 끼웠을 때 지금 제압을 하면 끊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중앙 싸움이 불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뒤로 막아서 지금 이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참을 바라봤는데 네. 네, 왜 여길 뒀을까를 유추해 보다가 네, 진땀을 뺐네요. 네. 중국 쪽에서 수순이 넘어오다 보면 간혹 이런 일이 있죠. 네. 실전은 여기서부터는 동일한 진행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수순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었고요. 그리고 어깨에 짚어갔어요. 커제 선수가 이 어깨 짚는 수 굉장히 좋아하죠. 물론 초반에 어깨를 짚었던 형태이긴 합니다만 지난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을 상대할 때에도 이 좌상기만 보면 유사한 형태에서 여기를 어깨에 짚어서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좋은 기억을 좀 되살리고자 지금 네. 여기를 둔 것 같은데요. 실전에 맞는 밀어갔습니다. 곳까지 진행됐죠. 일단 지금까지의 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집은 이곳이 4집, 이쪽은 지금 백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결국 맞고 호구 치는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5집이죠. 9집에 다 합치면 한 27집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집으로 세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뭐 10집은 확실히 강합니다. 37집에 한 40집 정도, 40집의 덤까지 한 47집 정도는 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은 10집, 18집이 조금 강합니다. 합쳐서 한 30집 정도 되고요. 36.
대략 덤을 치고 나서는 이제 백이 한 집으로 10집 정도 앞서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럼 커제 구단이 이제 이 부분에 약간의 백의 엷은 곳을 찔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부분에서 방어만 잘 해낸다면 그리고 백도 약간의 활용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수순을 진행시킨다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흙이 좀 처리가 잘 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백이 좀 리드한 형세로 보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좀 긍정적이어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진행 함께 하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은 왜 이렇게 어깨에 짚어가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커제 구단의 기풍이 좀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어깨 짚는 수 자체는 실리보다는 중앙 쪽을 염두에 두는 수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커제 구단의 기풍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커제 구단의 바둑은 좀 난전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도 바둑이 두텁다는 것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어깨 짚는 수를 좀 좋아합니다. 지금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지금 화점에서 날일자로 굳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소목에서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 그때 실전처럼 어깨 짚는 것을 좋아했던 선수들은 여럿 있죠. 뭐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청원 선생이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수법이고 루이나이웨이 구단이라던가 일본의 왕리청 구단 이런 선수들이 좋아하는 수가 저 어깨 짚는 수였습니다. 이제는 커제 구단이 그 수를 즐겨 쓰고요. 보통은 저렇게 어깨를 짚었을 때 백이 여기로 밀면 흙이 한 칸 뛰는 수가 일반적이거든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렇고 지금 장고를 하는 것은 세 칸 사이를 어떻게 찔러 들어갈 수 없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도 이제는 좌변의 백돌들을 공략하는 수순을 생각해 가고 있는데요. 제2회 몽백카페 결승 5번기가 치러지고 있는 그 현장 루카오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 루카오시의 진두진딩 그랜드 호텔입니다. 특별 대국실에서 이제 오늘 대국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돌 구단의 모습이죠. 뒤이어서 커제 구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사국 대국전의 모습인데요. 초반 이 포석도 똑같고 그리고 두 기사의 대국하는 모습도 흡사하고 네. 이것이 이국의 영상인지 다국의 영상인지 헷갈립니다. 두 기사 진지한 모습으로 오늘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도 CCTV 생중계되고 있죠. 많은 취재진이 왔지만 이 공영 TV, CCTV에서 생중계가 된다는 것만큼 확실히 중국에서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엄청난 관심이고 특히나 이 커제 구단이 최근에 톡톡 튀는 발언도 그렇고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중국 바둑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쯤 그 기세를 꺾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커제 구단은 초반 진행이 잘 풀렸을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네. 이제 상대를 시간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첫 출발이 좌기에서의 전투 자체가 좀 생소한 형태이기도 하고 이세돌 구단의 수법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지난 삼국처럼
그렇게 시간으로 압박하지는 못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아, 네. 지금도 중국 현지에서 수순이 착오가 있어서요. 네, 이세돌 구단이 상변을 받아준 게 아니라 좌변을 막아가는 수순이었죠. 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수순을 받아서 중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중국 현지에서 수순 중계에 약간씩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구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상변을 받지 않고 막아가는 순을 선택을 했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위쪽을 밀어간다면 그 세 칸 사이가 좀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커제 구단이 노리고 있는 바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먼저 방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곳을 막아서 흙이 여기를 내려선다면 네. 그 중앙 쪽으로 향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막히게 되겠지만 앞서 저희가 형세를 살펴봤을 때 집으로는 뭐 백이 한참 앞서고 있어서 일단은 두텀 쪽을 좀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커제 구단 오늘 대국에서도 이 두텀을 중시하는데요. 네, 아직 국면이 뭐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갈 길이 먼 바둑이긴 합니다만 지난 3국에서는 초반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4국에서는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의 판을 잘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좌변 쪽을 받아둬야 될까요? 지금은 오히려 교환을 했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가 생겼죠.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 오히려 반대쪽을 돌파를 해서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습니다. 네. 흙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교환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막았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현재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한 칸이 될지 혹은 두 칸이 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이쪽 부근으로 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신경을 쓸지 그것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뚫을 때 백도 한 칸 띄어서 좀 더 유장하게 넘어가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의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 부근에 백이 끊어가는 흙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선수로 이쪽을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마저 선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인데 당장 눈에 들어오는 수순은 없네요. 이세돌 구단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시합에서 이세돌 구단과 25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세돌 구단과 두면서 가장 다른 기사들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국면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이 이세돌 구단의 장점이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기사들과 다른 점은 승부처에서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의외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이세돌 구단의 강점입니다.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하나만 교환을 해둡니까? 저 선택은 좀 의외인데요. 네. 좌변에 받아가는 수 없이 바로 상변을 막아갑니다. 역시 이세돌 구단의 수는 예측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저렇게 두는 건 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둘 거라면 좌변 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좌변은 언제 막아도 거의 선수가 되는 자리이고 막아 두었기 때문에 찔러 나오는 수가 생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흐름이 약간 네, 애매한 순간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어떤 수법을 준비해 두고 있을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뒀을 겁니다. 마치 커제 구단에게 찔러 오라고 손짓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둘 수 없었던 자리를 본인이 먼저 교환을 해서 두게 만들었으니까요. 커제 구단 응답을 해줍니다. 찔러가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 끌어갔을 때 그 전투가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제 흑이 여기를 끼우면 백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백이 느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만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워낙 위험해서 이렇게 두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이세돌 구단이 그냥 늘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여기를 늘고 돌파하면 한 번 더 젖혀서 이런 식의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되었지만 백이 이 자리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중앙 쪽만 보면 일단 두터운 자세로 틀어 막았죠. 당장 뭐 어딘가를 끊어서 혹은 끊겨서 전투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 커제 구단을 상대할 때에는 초반 포석 진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1국부터의 내용도 이 초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커제 구단이 지금까지 한국의 탑 랭커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요. 2015년에 몇 차례 세계대회에서 지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진 선수를 해봤자 박영훈 선수, 추진 선수, 강동현 선수 이 메이저 세계대회에서는 이 세 명의 선수와 몽백카페 1국에서 이세돌 선수에게 패한 것이 전부인데 네. 그 바둑들을 돌이켜 보면 특히 박영훈 선수에게 진 것과 그리고 이세돌 선수에게 패한 바둑을 보면 초반에 좀 본인의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힘 한번 못 써보고 정말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패했거든요. 그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신예의 세계대회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패했을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확실히 이 커제 구단을 상대할 때에는 좀 상대가 좋아하는 이 두텁게 짜고 나서 중반 전투를 노리는 이런 것을 피하면서 포석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세돌 구단의 포석 성공적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오늘 바둑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의 포석이 괜찮아 보이고 특히나 커제 구단이 장기로 하는 이 두텀을 활용하는 식의 바둑이 흘러가는 양상이 아니라서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등장하네요. 계속 변화를 또 커제 구단이 만들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진행이 불만이라고 보는 거죠. 실리적으로는 약간 얻는 것이 있지만 지금 방금 전 보여드렸던 이 진행이라면 이곳에서 실리는 얻었지만 국면이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너무 두터움을 내주게 되고 이것은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은 형국입니다. 지금 여기를 둔 수의 의미는요.
뭐 자체 교환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죠. 엄청난 대학수인데 이런 교환이 있다면 중앙 쪽 전투를 할 때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를 끊었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당연히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하지만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아, 당장 따낼 수 있으니까요. 백에게 중앙을 둘 시간을 주지 않고 네. 이제 중앙에서 이 백도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뭐 이후에도 좀 어려운 수익기는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백이 좀 답답한 모습이네요. 백이 막지 않고 두는 수도 있나요?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일단 이 부근을 지키거나 혹은 중앙 쪽에 먼저 선공을 가해서 두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 네, 중앙을 지켜가네요. 네.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번 흑이 막을 수 있지만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이곳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흑이 재차 막으면 이쪽 부근에 흑도 좀 약점이 있고 이제 중앙으로 향해서 행마를 했을 때 아직까지 흑이 집으로 크게 얻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백이 막지 않으니 커잘 구단이 먼저 막아갑니다. 네, 그곳은 뭐 애초에 날일자를 갔을 때 커제 구단이 이쪽을 끼워서 끊어가는 것과 이쪽 돌파를 맛보기로 하고 있어서 당연한 기세죠. 결국 이바둑은 이쪽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커제 구단도 중앙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강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바둑 자체가 약간이라도 백이 편한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커잘 선수의 돌들만 봐도 그날 대국의 형세가 어느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백이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주변에 다른 백돌이 약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까지 갑니까? 끊어가는 거죠, 지금. 지금 이곳에 돌파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설마 했는데 네. 네, 지금 이렇게까지 두텁게 두고 나서 집으로는 뭐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이 중앙 쪽 공격 그리고 다가서면서 상변 쪽의 형태 발전성 뭐 그런 것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세돌 구단 정말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선택을 하는 것은 이세돌 구단도 지금까지 흐름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 좌상기만 놓고 보면 약간 당했어요. 그래도 실리로는 굉장해 보이는데요. 네, 꽤 당했죠. 국면이 좋다고 판단하니까 최대한 두텁게 그리고 깔끔하게 단순하게 국면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귀로 막아가면서 커잘 구단도 자성기 쪽 큰 실리를 만들어 갑니다. 네, 지금은 뭐 좌상기를 한 번 더 이제 선택을 해서 좌상기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이건 집으로는 일단 크게 당했죠. 흑의
귀의 실리를 어느 집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당장 뭐 백이 움직여서 약간 수를 낼 여지는 분명 있어요. 뭐 이쪽을 젖힌다든지 혹은 늘고 나서 젖혀 있는다든지 아직까지는 뒷맛은 있는데 네. 흙이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보면 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흙집으로 굳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백이 최대한 강수를 선택을 한다면 뭐 이쪽을 막고 어떻게든 뭐 넘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것은 있는데 정말 주변이 두텁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수법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도 좌상 쪽 처리는 백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세돌 구단의 착수에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커젤 구단의 결승 5번기 사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도 오픈 결승 5번기 사국.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